저는 한쪽 눈으로 보지만 대신 2배로 오래 봅니다. 훗날 사람들 앞에서 도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시 후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비웃음이었는지, 감탄이었는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조차 스스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남쪽 끝자락 산등성이가 병풍처럼 둘러싼 작은 마을.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왼쪽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산파는 아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도윤이라 하였습니다. 도윤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낡은 수레에 책을 싣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는 서책을 파는 장수였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보다 안 되는 날이 많았고 돌아오는 수레 위의 책은 나갈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날이 잦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돌아오면 아이를 한번 안아 올렸고 저녁이면 책을 펼쳐 낮은 목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아버지의 기침이 멈추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레를 끌고 돌아오는 걸음이 하루하루 느려졌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쪽 눈으로 천천히 아주 오래.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더 이상 길을 나서지 못하게 된 날, 도윤은 그 낡은 수레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세상이 반쪽만 보이는 소년이 아버지 대신 길 위로 나서야 했던 이야기. 그 길에서 그가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잃고 무엇을 남기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밤길 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옛날 남쪽 끝자락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등성이가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안쪽으로는 낮은 지붕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지붕 위에 먼지가 일었고 비가 오면 골목 사이로 흙탕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크게 나쁠 것도 크게 좋을 것도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이면 일어나 밭에 나갔고 저녁이면 돌아와 불을 피웠습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도윤이라 하였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온 날 산파는 아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보았다고 합니다. 아이의 왼쪽 눈이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반쯤 내려앉은 채 마치 잠에서 덜 깬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산파는 아이를 어머니 품에 안겨주며 무어라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으나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이를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튿날 아침 아버지의 신발 밑에 이슬이 잔뜩 내려앉아 있었다고 훗날 이웃이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는 서책을 파는 장수였습니다. 큰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수레 하나에 책을 싣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느릿느릿 돌아다니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책이라 해도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읽을 만한 예시야기 몇 권, 농사에 쓸 만한 책력 몇 권, 간혹 양반가에서 흘러나온 문집 한두 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보다 안 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수레 위에 책이 나갈 때보다 그대로일 때가 훨씬 잦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불평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돌아오면 아이를 한번 안아 올리고 마당 한켠에 수레를 세워두고 그것으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도윤은 자라면서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때 공이 옆에서 날아오면 도윤은 늘 한 박자 늦었습니다. 왼쪽에서 다가오는 것을 잘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도윤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너 번 반복되자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귀찮음이었는지 불편함이었는지 아니면 그 나이에 이름 붙이기 어려운 어떤 거리감이었는지 도윤은 그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지만 몸으로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놀이에서 빠지는 날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도윤을 밀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부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도윤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멈추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서로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도윤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아버지는 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이에게 괜찮으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느 날 저녁 장사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수레 위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책을 펼쳐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낮고 느린 목소리였습니다. 이야기는 먼 나라의 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것이 둘 사이의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읽고 도윤이 듣는 시간. 짧을 때도 있었고 길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지쳐 목소리가 갈라지는 날에는 한쪽만 읽고 멈추었습니다. 도윤은 그래도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책을 덮으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번 들은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에 들은 이야기의 흐름을 사흘 전에 들은 문장의 결을 고스란히 기억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같은 대목을 다시 읽으면 도윤이 먼저 다음 문장을 중얼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읽던 것을 멈추고 아이를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읽기를 이어갔습니다. 도윤의 귀는 눈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은 이야기는 그의 머릿속에 그림이 되어 남았습니다.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통해 장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에게 이야기란 종이 위의 먹이 아니라 공기 속에 떠다니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 재주가 빛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 하나가 심심해하며 도윤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혼잣말처럼 이야기를 음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아이가 앉은 것을 알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도윤은 잠깐 멈추었다가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이는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셋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아이들이 하나둘 그의 주변으로 모여드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고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듣고 있으면 마음 한쪽이 고요해지는 그런 결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풍경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수군거림은 여전하였습니다. 쟤는 세상이 잘 보이긴 할까?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말이 도윤의 귀에 닿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도윤은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때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아버지의 기침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를 다녀온 날 저녁 한두 번 기침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대수롭지 않은 듯 손을 저었습니다. 그러나 기침은 사흘이 되고 일해가 되고 한 달이 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레를 끌고 돌아오는 아버지의 걸음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쪽 눈으로 천천히 아주 오래. 그러나 그때의 도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느려지는 걸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걸음이 멈추는 날 자신이 어떤 길 위에 서게 될지. 그해 겨울 바람이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기 시작한 것은 도윤이 6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전까지 도윤의 저녁은 고요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그릇을 부딪히는 소리, 마당 너머로 들려오는 벌레 울음, 그리고 아버지가 수레를 끌고 돌아오는 느릿한 바퀴 소리. 그것이 도윤이 아는 저녁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사를 다녀와서도 오늘 어디를 다녀왔는지, 책이 팔렸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이야기하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마당 한쪽에 걸터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어느 순간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도윤은 그런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은, 그러나 어딘가 굽어있는 등이었습니다. 도윤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된 것을 아버지가 알아차린 것은 아마 그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올 때 도윤은 마당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장사에서 돌아와 대문을 열었을 때 도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도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둘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수레 위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들고 도윤의 곁에 앉은 것은, 아버지는 아무 설명 없이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낮고 느린 목소리였습니다. 더듬거리는 대목도 있었고 글자를 잘못 읽어 다시 돌아가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글을 잘 읽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책을 파는 장수였지만 정작 책을 또박또박 읽는 데는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끊기면 기다렸고 다시 이어지면 가만히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먼 나라에 살았다는 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용은 높은 산 꼭대기에 혼자 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용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은 사나운 것이 아니라 다만 혼자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대목을 읽을 때 도윤이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았는지 보지 못하였는지 멈추지 않고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녁마다 아버지는 책을 펼쳤습니다. 어떤 날은 한쪽을 읽었고 어떤 날은 서너 쪽을 읽었습니다. 장사가 고되었던 날에는 목소리가 갈라져서 반쪽을 채 넘기지 못하고 멈추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 아버지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도윤은 괜찮다는 말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사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말을 할 줄 모르는 사이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읽던 이야기의 한 대목을 건너뛰었습니다. 피곤하여 한쪽을 그냥 넘긴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용이 산을 내려오는 대목을 안 읽으셨어요? 아버지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아버지를 보지 않고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책장을 다시 넘겨 그 대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밤 아버지는 평소보다 오래 읽어주었습니다. 도윤은 한 번 들은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에 들은 문장의 순서를, 이래 전에 들은 장면의 흐름을, 한 달 전에 들은 이야기의 끝을 고스란히 기억하였습니다. 글자를 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로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림이 되었습니다. 용이 산을 내려오는 장면은 도윤에게 먹으로 쓴 글자가 아니라 바람 소리와 발자국 소리와 흙먼지가 이는 풍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눈이 조금 불편해도 괜찮다. 대신 마음으로 읽으면 된다. 아버지가 그 말을 한 것은 어느 저녁 책을 덮고 난 뒤였습니다.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말이었는지 혼잣말처럼 흘린 말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잊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부터 도윤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들은 이야기를 속으로 되뇌었고 되뇌던 것을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잣말이었습니다. 마당 구석에 앉아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의조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흐름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연히 들은 것은 마을 아이 하나였습니다. 그 아이가 심심해하며 골목을 지나다가 도윤이 앉아있는 담 너머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담 아래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도윤은 아이가 있는 것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담 너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다음은 도윤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날 그 아이는 다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3시 되었습니다. 나흘째에는 5시 되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주변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도윤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높지 않았습니다.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머릿속에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용이 산을 내려오면 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주인공이 강을 건너면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듣고 싶었습니다. 더 듣고 싶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그 풍경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도 있었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자리에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도윤이 앉아 있고 도윤의 입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듣는 그 풍경은 어른들에게는 조금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 낯설의 정체를 아무도 말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쟤는 세상이 잘 보이긴 할까? 그 말이 바람을 타고 얼마나 멀리 갔는지는 모릅니다. 도윤의 귀에 닿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도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반쯤 감긴 왼쪽 눈 위로 언제나 같은 표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때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도윤의 이야기가 자리를 잡아갈 무렵 아버지의 기침은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다녀온 저녁이면 기침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마른 기침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가래가 섞인 기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침을 할 때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이 보지 않도록. 그러나 도윤은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는 것까지 전부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쪽을 채 넘기지 못하고 기침이 터져나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기침을 삼키며 다시 읽으려 하였으나 목소리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이면 아버지는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놓인 것은 책 한 권과 읽히지 못한 이야기와 흘러가는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는 수레를 끌고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수레 앞까지 걸어갔으나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기만 하였습니다. 도윤은 방 안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예전보다 더 깊이 굽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아버지의 곁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아버지는 눈을 감고 듣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작고 낮고 그러나 끊기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잠이 든 뒤에도 도윤은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은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고요한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자신이 그 낡은 수레의 손잡이를 직접 잡게 되리라는 것을.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만이 낮게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 누운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버지도 이따금 마당까지 나왔습니다. 수레 옆에 서서 책에 먼지를 털거나 짐을 고르는 신용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수레 위에 책을 만지는 손이 무엇을 정리하는 손이 아니라 무엇을 놓아주지 못하는 손이라는 것을. 닷새째 되던 날부터 아버지는 더 이상 마당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침은 밤마다 깊어졌습니다. 낮에는 잠잠하다가도 해가 기울면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을 떠다 주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방문 밖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침 소리와 기침 사이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아버지가 내쉬는 거친 숨소리.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보름 동안 수레는 마당 한쪽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수레 위에 덮어둔 보자기가 한쪽 귀퉁이부터 풀려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다시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아침마다 마당에 나와 그 수레를 보았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수레 위에 쌓인 책들, 그 위로 내려앉은 먼지, 손잡이에 묻은 아버지의 손때. 도윤은 그것을 한쪽 눈으로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름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이슬이 내려 있었고 공기는 차고 축축하였습니다. 도윤은 수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에 풀린 귀퉁이를 다시 여미어 덮었습니다. 그 손이 떨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동작이 느렸습니다. 아주 느렸습니다. 도윤은 그대로 돌아서서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깨어 있었습니다. 눈을 뜬 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오는 것을 알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당 너머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고 그 소리가 그치자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제가 대신 책을 팔러 다녀올게요. 도윤이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움직여 도윤을 향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반쯤 감긴 왼쪽 눈, 그 위에 놓인 담담한 표정. 아버지의 입술이 한 번 움직였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허락이었는지 체념이었는지 아니면 그 어느 쪽도 아닌 것이었는지 도윤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알아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수레 위에 보자기를 걷고 책을 하나하나 꺼내어 다시 쌓았습니다. 어떤 책은 모서리가 눅눅해져 있었고 어떤 책은 표지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눅눅한 책을 마당에 펴서 말렸습니다. 표지가 벗겨진 책은 천 조각을 찾아 다시 감쌌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천이 비뚤어지기도 하였고 매듭이 풀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 때까지 수레 곁에 앉아 책을 손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장사를 나간다고. 눈도 그런데 길을 제대로 찾아가기나 할까? 소곤거리는 소리가 담 너머로 흘러들었습니다. 도윤의 귀에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 도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들린 책의 매듭을 한 번 더 고쳐 맸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도윤은 수레를 끌고 마을을 나섰습니다. 수레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가 이것을 매일 끌고 다녔다는 것이 그제야 손바닥으로 느껴졌습니다. 손잡이를 쥐면 아버지의 손때가 만져졌습니다. 손때가 닳아 나무가 반들반들해진 자리가 있었고 도윤의 손은 그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손잡이 안에서 손이 헐거웠습니다. 그래도 도윤은 놓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 길은 곧 산등성이를 따라 이어졌습니다. 길이 좁아지는 곳에서는 수레가 돌부리에 걸려 기우뚱하였습니다. 도윤은 그때마다 멈추어 서서 바퀴를 들어 올려야 하였습니다. 혼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왼쪽이 잘 보이지 않았기에 길의 왼편에 웅덩이가 있는지 돌이 튀어나와 있는지 미리 살피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수레가 크게 기울어 책 몇 권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쏟아진 책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흙이 묻은 책을 옷소매로 닦았습니다. 옷소매가 더러워졌으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마을에 도착한 것은 해가 중천에 이른 뒤였습니다. 도윤은 장터 한쪽에 수레를 세우고 책을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한번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고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소리를 내어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수레 앞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장터의 다른 상인들은 하나둘 짐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수레 앞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책은 한 권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쌓아 올린 그대로였습니다. 도윤은 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별이 내려오는 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읽어주었던 책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책을 손에 든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느리고 더듬거리고 그러나 끊기지 않았던 그 목소리. 도윤은 그때 무엇을 떠올렸던 것일까요? 한참을 앉아있던 도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레 앞이 아니라 장터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크지 않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책에는요, 밤마다 별이 내려오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한 사람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을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녁마다 읽어주던 그 이야기를, 아이들 앞에서 들려주던 그 이야기를 이번에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꺼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4시 되고 5시 되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장터의 소란 속에서도 묘하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았으나 사라지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듣는 사람의 귀에 가만히 스며드는 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하다가 어느새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 책 얼마요? 도윤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늘 부르던 값을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책을 사갔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이 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수레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수레 위에 책이 3권 줄어 있었습니다. 대단한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텅 비지도 않았습니다. 도윤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수레를 원래 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깨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 곁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한 권 꺼내 들고 읽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를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속도로 느리게 더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는 눈을 감고 듣고 있었습니다. 기침은 그 사이에도 한두 번 터져 나왔으나 아버지는 손을 들어 괜찮다는 듯 저었습니다.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아버지는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책을 덮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술의 손잡이를 잡던 그 손이 이불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마른 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보았습니다. 그 밤 도윤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길을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아버지가 다시 수레를 끌 수 있을 때까지, 아니, 그보다 더 먼 곳까지.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멀고 얼마나 오랜 길인지 도윤은 그때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하나 느끼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 순간 도윤의 안에서 무엇인가가 작게 움직였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기에는 아직 이른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도윤은 곧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도윤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데려가게 될지 이 밤의 도윤은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울렸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도윤이 장사를 나선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가까운 마을을 돌았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조금 더 먼 곳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나흘째에는 고개를 하나 넘었고 닷새째에는 강을 하나 건넜습니다. 도윤의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손바닥에는 술의 손잡이에 나뭇결이 붉게 새겨졌습니다. 그래도 도윤은 매일 아침 수레를 끌고 나섰습니다. 장사의 방식은 첫날 장터에서 깨달은 그대로였습니다. 수레를 세우고 책을 펼쳐놓은 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서서 크지 않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처음에는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이 하나둘이었고 이야기가 중반에 이를 즈음이면 대여섯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누군가는 책을 집어들었고 누군가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사가는 사람에게도 돌아가는 사람에게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시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처음으로 큰 장터에 들어섰습니다. 그 장터는 도윤이 다니던 작은 마을의 장과는 달랐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좌판이 길 양쪽으로 빼곡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소리가 겹쳐졌습니다. 생선 파는 소리, 옷감 흥정하는 소리, 아이가 우는 소리, 그 사이를 뚫고 누군가가 소리 높여 손님을 부르는 소리. 도윤은 그 소란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야 하였습니다.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도윤에게 사방에서 밀려드는 사람의 흐름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왼편에서 누군가의 어깨가 부딪혔고 도윤은 반박자 늦게 몸을 피하였습니다. 수레가 한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바로 섰습니다. 도윤은 손잡이를 더 꽉 쥐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장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빈자리는 적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장터 구석, 사람들의 동선에서 한 발짝 비켜난 자리에 수레를 세웠습니다. 좋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도윤의 수레 앞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장터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흥정과 소란은 먼 곳의 일처럼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수레 앞에 서서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장터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달랐습니다. 작은 마을의 장터에서는 도윤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큰 장터에서는 사방의 소리가 도윤의 목소리를 삼켰습니다. 도윤이 이야기를 시작하여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귀에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목소리를 조금 높여보았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목소리는 원래 크지 않았습니다. 높이면 높일수록 결이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운 결이 깨지고 평범한 외침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목소리를 다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한 사람이 걸음을 멈출 때까지. 한참이 지나서야 한 안악이 지나가다가 도윤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린 것이 혼자 서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눈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안악은 잠깐 서서 듣다가 이내 고개를 갸웃하며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이 멈추자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렇게 서너시 모이자 도윤의 이야기는 비로소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뒤쪽에서 목소리가 하나 끼어들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애가 장사를 한다고. 소리가 컸습니다. 도윤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터 좌판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있던 상인이었습니다. 덩치가 컸고 목소리도 컸습니다. 옆에 쌓아놓은 물건들로 보아 자파를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그 상인은 팔짱을 낀 채 도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의 이야기를 듣던 서너세 사람들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시선이 도윤과 상인 사이를 오갔습니다. 장터의 소라는 여전하였으나 도윤이 서 있는 그 반경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상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반쯤 감긴 왼쪽 눈과 오른쪽 눈, 두 눈의 높이가 다른 그 얼굴로 상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상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것이 호기심이 아니라 비웃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런 말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부터 골목에서부터 아이들 사이에서부터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도윤이 혼자 서 있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레를 끌고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 대신 서 있는 자리.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물러서면 수레가 있고 수레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참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고 도윤에게는 한 번의 숨처럼 짧았을 수도 있습니다. 도윤은 상인을 올려다본 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쪽 눈으로 보지만 대신 2배로 오래 봅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화가 나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하였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당연한 것을 말하듯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한 박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옆으로 번졌습니다.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이내 도윤의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서 나오는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그러나 따뜻한 쪽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상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팔짱을 풀지는 않았으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웃음이 있던 자리에 머쓱함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상인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나보다 더 잘 보겠네? 도윤은 잠깐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아마도요. 대신 저는 천천히 봐요.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웃음이 일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상인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이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윤의 주변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물러섰던 서넛이 돌아왔고 웃음소리를 듣고 새로 다가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까 끊겼던 이야기에 끊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목소리의 결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크기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듣는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고 조금 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책이 팔려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다가왔습니다. 아까 비웃었던 그 상인이었습니다. 상인은 도윤의 수레 앞에 서서 책을 한 권 집어들었습니다. 이리저리 뒤적이더니 말하였습니다. 하나 줘.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습니다. 상인은 값을 치르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등이 처음 비웃을 때와 달라 보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깨에 힘이 조금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훗날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그렇게 전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그 큰 장터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날에도 그 다음 장날에도 상인은 도윤이 올 때마다 좌판에서 고개를 들어 한 번씩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보기만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도윤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장사를 멈추고 슬쩍 귀를 기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이 끝나면 수레 앞에 와서 책을 한 권씩 집어갔습니다. 매번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나 줘. 그것이 그 상인의 방식이었습니다. 도윤은 매번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고 상인은 매번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둘 사이에 다른 말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하였습니다. 장터에서 상인이 던진 그 말이 날카로웠는지 무거웠는지 돌아보면 잘 모르겠다고. 다만 그 순간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혼자 앉아 있던 시간, 아이들이 부르지 않았던 오후, 담 너머로 들려오던 수군거림, 그리고 아버지가 저녁마다 읽어주던 느리고 더듬거리는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쌓여서 그 한마디가 된 것이었습니다. 수레를 끌고 마을 어귀에 들어설 때 해는 이미 져 있었습니다. 마당에 수레를 세우고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깨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오늘도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꺼내 들고 읽어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버지의 숨소리가 전날보다 조금 더 얕아져 있다는 것을 도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읽는 동안에도 그 얕은 숨소리가 귀 한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뒤에도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때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 장터를 넘어 얼마나 멀리까지 퍼져나가게 될지, 그리고 그 이름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도윤에게 무엇을 기대하게 될지, 그 기대가 도윤을 어디로 데려가게 될지,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마당 위로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였고 도윤은 신발 밑이 축축해지는 것을 느끼며 한참을 더 서 있었습니다. 도윤의 이름이 퍼져나간 것은 누가 일부러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터에서 도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식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상한 애를 보았다고. 눈이 한쪽 감긴 어린 서책 장수가 있었는데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 그 이야기가 참 묘하더라고. 식구들은 고개를 갸웃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장날 그중 한 사람이 장터에 나와 도윤을 찾았습니다. 그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 세 번 장이 설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도윤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수레를 끌고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크기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주변이었습니다. 멈추어 서는 사람의 수가 늘었습니다. 처음에 서너시던 것이 열이 되고 스물이 되었습니다. 장터 구석에 세워둔 수레 앞이 비좁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도윤을 부르는 이름도 생겨났습니다. 누가 먼저 그렇게 불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장터에서 도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책 장수가 왔다더라. 도윤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표정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이 하는 일의 결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책을 파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장사를 방식만 조금 달리하여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장터를 오가는 사이 도윤은 자신의 앞에 서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쪽 눈으로 천천히 오래. 도윤의 눈은 빠르게 훑는 데는 서툴렀지만 한 사람을 오래 보는 데는 익숙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마당 구석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던 그 시간이 도윤에게 사람의 얼굴을 읽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인지도 모릅니다. 장터에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고 있었으나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표정이 없었으나 걸음이 느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으나 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보이는 쪽 눈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쪽으로는 느꼈습니다. 도윤의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던 것에서 도윤은 이야기를 고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같은 책, 같은 이야기라 하여도 그날 앞에 서 있는 사람에 따라 꺼내는 대목이 달랐습니다. 혼자 와서 구석에 서 있는 노인이 보이면 도윤은 먼 길을 떠난 나그네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길에 대한 이야기를, 모험이 아니라 귀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멀찍이 서서 듣다가 어느 순간 한 발짝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도 바로 떠나지 않고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지친 얼굴로 좌판 앞에 앉아 있는 상인이 보이면 도윤은 엉뚱한 실수를 하는 장수의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소금을 사러 갔다가 설탕을 사오고 설탕을 팔러 갔다가 소금값을 받아 오는 어리숙한 장수. 그 이야기 속의 장수는 매번 실수하였으나 매번 웃으며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듣던 상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크지는 않았으나 입꼬리가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짧은 사이에 그 상인의 어깨가 조금 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나는 물고기 이야기를 하였고 말을 하는 산 이야기를 하였고 뒤집어진 세상에서 거꾸로 걷는 소년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아이들이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도윤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다음은 꿈에서 이어진대요. 아이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나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장날에 또 왔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책을 팔고 있었지만 파는 것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도윤 스스로 알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수레 위의 책은 점점 줄어들었고 새로운 책을 채워 넣어야 할 때가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수레에 실었던 아버지의 책은 절반 이상 팔려나갔습니다. 도윤은 번 돈으로 마을의 서책방에서 새 책을 사와 수레에 실었습니다. 어떤 책을 살지 고를 때 도윤은 장터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저 노인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어울릴 것이다. 저 아이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좋겠다. 수레 위의 책은 아버지의 것에서 도윤의 것으로 천천히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도윤은 의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날마다 수레를 끌고 나가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책을 팔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장터에서 도윤을 보는 사람들의 눈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한 눈이었습니다. 눈이 불편한 아이가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야기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줄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눈에 다른 것이 섞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장날이 되면 사람들이 도윤의 수레가 올 자리를 비워두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도 약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장터 구석의 그 자리에 아무도 좌판을 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수레를 끌고 들어서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리를 잡고 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느새 장터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레는 여전히 낡았고 도윤은 여전히 어렸고 왼쪽 눈은 여전히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전부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이야기를 마치고 책을 정리하고 있을 때 낯선 사람 하나가 도윤의 수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터의 상인도 아니었고 마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옷차림이 달랐습니다. 빛깔이 고운 도포를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관인이 차고 있었습니다. 관리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관리는 도윤을 한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어떤 것이었는지 도윤은 읽으려 하였으나 읽히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인지 품평인지 아니면 그 어느 쪽도 아닌 것인지. 관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이야기를 궁궐에서도 듣고 싶어 하네. 도윤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책을 정리하던 손이 수레 위에 놓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관리의 얼굴을 다시 올려다보았습니다. 관리의 표정에는 농담기가 없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터는 이미 파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짐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해가 낮게 기울어 도윤의 그림자가 수레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때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궁궐이라는 말이 도윤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왔는지 밖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도윤의 눈이 수레 위에 책으로 내려갔다가 장터의 빈자리들을 한번 훑었다가 다시 관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도윤이 떠올린 것이 아버지의 얼굴이었는지 장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듣던 노인의 뒷모습이었는지 아이들의 눈이었는지 도윤은 알 수 없는 것들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대답이 도윤의 길을 어디로 꺾어놓게 되었는지 그것은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장터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고 도윤의 수레 위에는 오늘도 팔리지 않은 책 몇 권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관리의 말이 끝나고 장터의 소란이 먼 곳으로 물러난 뒤에도 도윤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궁궐이라는 말은 도윤이 살아온 세상 어디에도 닿아 있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마을의 낮은 지붕들, 아버지의 낡은 수레, 장터 구석의 좁은 자리. 도윤이 아는 세상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궁궐은 그 바깥이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만 들어본 높은 담과 긴 행랑과 넓은 마당이 있다는 그곳. 도윤은 그곳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상해 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관리는 도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더 기울었습니다. 장터의 좌판들이 거의 걷혀 있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수레 위에는 팔리지 않은 책 몇 권이 놓여 있었고 그 위로 저녁빛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수레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때가 벤 그 나무를 쥐었을 때 손바닥에 익숙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잡고 매일 저녁 놓던 그 손잡이. 도윤은 그것을 쥔 채 관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시 도윤의 머릿속에 장터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리를 잡고 앉던 사람들. 구석에 멀찍이 서서 듣다가 한 발짝씩 다가오던 노인. 이야기가 끝나면 돌아가면서도 한 번씩 뒤를 돌아보던 상인. 다음 장날에 또 오겠다고 손을 흔들던 아이들. 그 얼굴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큰 자리에 가기보다는 길 위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좋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았고 떨리지 않았습니다. 망설이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대답을 꺼내놓는 것처럼 담담하였습니다. 관리는 도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린 서책 장수의 반쯤 감긴 왼쪽 눈과 그 위에 놓인 고요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관리의 입이 한 번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설득하려 했는지, 아쉬움을 전하려 했는지, 혹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하려 했는지. 그러나 관리가 실제로 꺼낸 말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있는 그곳이 바로 가장 큰 자리일지도 모르겠군. 관리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도포 자락이 한 번 펄럭였고 관리의 뒷모습은 장터 어귀를 지나 저녁 어둠 속으로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한쪽 눈으로 오래 천천히 보았습니다. 관리가 사라진 뒤 장터에는 도윤 혼자 남았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습니다. 수레 위에 보자기 끝이 살짝 들렸다가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손잡이를 놓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밖에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도윤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레를 끌기 시작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걷던 길이었습니다. 고개를 넘고 강을 건너고 논두렁을 지나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 길. 그 길의 모든 돌부리와 웅덩이를 도윤은 이제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길을 나섰던 날 수레가 기울어 책이 쏟아졌던 그 자리를 지날 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레는 기울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쥔 손이 어디에서 힘을 주어야 하는지, 바퀴가 어디에서 방향을 틀어야 하는지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길 위에 도윤의 그림자가 길게 누워 있었고 수레의 그림자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걸으면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관리의 말을, 궁궐이라는 말을, 가장 큰 자리라는 말을. 그 말들이 도윤의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가라앉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도윤의 걸음은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들어섰을 때 집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마당에 수레를 세우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깨어 있었습니다. 등잔 불빛 아래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오자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움직여 도윤을 향하였습니다. 도윤은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찾아왔다는 것도 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도 자신이 어떤 대답을 하였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늘 그러하였습니다. 장터에서 겪은 일을 아버지에게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웃던 상인의 일도 늘어나는 사람들의 일도 자신을 부르는 이름이 생겼다는 것도 아버지에게 가져오는 것은 언제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도윤은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천천히 읽었습니다. 평소보다 문장 사이의 간격이 길었습니다. 한 문장을 읽고 숨을 쉬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듣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한 번 나왔습니다. 도윤은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들어 괜찮다는 듯 저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읽었습니다. 기침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길었습니다.
아버지의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며 한참을 기침하였습니다. 도윤은 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기침이 그친 뒤 방 안은 조용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등잔 불빛에 비친 아버지의 얼굴은 도윤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고 눈 아래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도윤은 그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 한쪽 눈으로 천천히. 도윤은 다시 책을 들어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 도윤 스스로도 몰랐을 것입니다. 다만 그날 밤의 도윤의 목소리는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장터에서의 목소리가 여럿에게 닿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 방 안에서의 목소리는 단 한 사람에게 닿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잠든 뒤에도 도윤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에 기름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등잔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아버지에게로 돌렸습니다. 이불 위에 놓인 아버지의 손. 술의 손잡이를 잡던 그 손이 며칠 전보다 더 여위어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 손을 보며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관리의 제안을 떠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궁궐로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높은 담 안에서 넓은 마당 위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면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을까? 그곳에서도 노인이 한 발짝 다가왔을까? 그곳에서도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을까? 아니면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손을 보고 있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잔의 심지를 낮추어 불을 줄이고 아버지에게 이불을 여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달빛이 내려 있었습니다. 수레가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수레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윤은 수레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도 저 수레를 끌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길 위에서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자신이 그렇게 말하였으니. 그런데 그 순간 도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기침이 어디까지 깊어질 것인지, 술의 손잡이 위의 손때가 아버지의 것에서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날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길 위에 선 자신이 무엇을 안고 무엇을 내려놓게 될지. 도윤은 마당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먼 데서 부엉이 소리가 한번 울렸고 그것마저 그치자 세상은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으나 선명하였습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도윤이 무슨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아무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를 굳이 헤아리자면 마당에 서 있던 수레의 바퀴를 2번 갈아 끼울 만큼의 시간이었습니다. 손잡이에 나무가 달아 한 번 새 것으로 바꾸었고 그 새 손잡이마저 도윤의 손때로 반들반들해질 만큼의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넓어졌고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왼쪽 눈은 여전히 반쯤 감겨 있었고 걸음은 여전히 느렸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얼굴에 바람과 햇볕의 자국이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를 맞은 날의 수만큼, 해를 등진 날의 수만큼 길 위의 시간이 얼굴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도윤이 장사를 나선 지 몇 해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을 때 도윤은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고만 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들었는지 듣지 못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도윤은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에야 아버지의 숨이 멈추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끝까지 읽은 것인지. 그것은 도윤만이 아는 일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도윤은 사흘을 마당에서 보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먹지도 않았고 자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밥을 가져다 주면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으나 그릇에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나흘째 아침에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레 위에 보자기를 걷고 책을 하나하나 꺼내어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끌고 마을을 나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섰습니다. 늘 그러하였듯이. 그 뒤로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봄이면 길을 나섰고 여름이면 땡볕 아래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가을이면 낙엽을 밟으며 수레를 끌었고 겨울이면 찬바람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도윤의 일과는 같았습니다. 아침에 수레를 끌고 나가고 장터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책을 팔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곳이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방은 고요하였습니다. 등잔을 켜도 불빛이 예전만큼 방을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돌아오면 방 안에 오래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나와 수레 곁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어느 순간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아버지가 그러하였듯이. 그 습관이 아버지의 것을 닮았다는 것을 도윤은 알고 있었을까요? 세월은 도윤의 걸음 위로 소리 없이 쌓였습니다. 도윤의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귀 뒤쪽에 한 올 두 올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마 쪽으로 번져갔습니다. 손등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술에 손잡이를 쥐는 힘이 예전 같지 않은 날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고개를 넘을 때 숨이 조금 더 차올랐고 쉬어가는 횟수가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늘어갔습니다. 그래도 도윤은 길 위에 있었습니다. 수레를 끌고 장터로 향하는 길, 그 길 위에서 도윤은 늘 같은 자리에 서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목소리는 젊은 날보다 조금 더 낮아졌고 조금 더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그 느려진 목소리를 더 좋아하였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도윤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사람들은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든 도윤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 사람들은 이야기 너머의 어딘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야기였으나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야기 사이사이에 도윤이 살아온 시간이 끼어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 스스로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쌓인 것이 배어나온 것이었습니다. 도윤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도윤의 이야기를 듣던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는 앞줄에 앉고 부모는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야기에 빠져들어 입을 벌리고 있을 때 뒤에 선 부모의 눈이 젖어 있는 것을 도윤은 보았을까요? 한쪽 눈으로 천천히 보았을 것입니다. 어느 해부터인가 도윤은 장터뿐 아니라 마을 어귀에서도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약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을 먹고 할 일이 없어진 시간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윤이 앉아 있는 곳으로 걸어왔습니다. 누군가는 멍석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그냥 풀밭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기다렸다가 모두 자리를 잡으면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도윤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세상은 모두 다르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말은 이야기의 일부였는지 도윤 자신의 말이었는지 듣는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윤의 이야기는 늘 그러하였습니다. 이야기와 이야기 아닌 것의 경계가 흐릿하였습니다. 도윤이 살아온 것이 이야기가 되었고 이야기가 도윤이 사는 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아요? 도윤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전 마을 마당 구석에 앉아있던 소년의 웃음과 같은 것이었을까요? 같은 얼굴이었으나 같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주름이 잡혀 있었고 볼이 패여 있었고 흰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쯤 감긴 왼쪽 눈 위로 놓이는 그 표정만은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로 다르게 보면서도 같이 웃을 수 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났고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이미 끝났으나 끝난 것 같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밤바람이 들어와 앉았고 그 바람이 흩어질 때까지 사람들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걸음이 느렸습니다. 서둘러 돌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천천히 먼지를 털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 돌아가면서도 한 번씩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뒤 도윤은 혼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마당에 서서 올려다보던 그 하늘과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신발 밑에 이슬이 내려앉던 그 밤과 지금 도윤이 앉아있는 이 밤 사이에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읽어주던 이야기와 읽히지 못한 이야기와 팔려간 책과 팔리지 않은 책과 만났던 사람과 스쳐간 사람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가던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속삭인 것이었습니다. 바람에 실려 도윤의 귀에 닿았는지 닿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말은 이러하였습니다. 저 사람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구나. 그 말이 바람 속에서 흩어지고 난 뒤 세상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레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한번 만졌습니다. 아버지의 손때는 이미 오래전에 닳아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도윤의 손때가 두텁게 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을 거두고 하늘을 한 번 더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으나 선명하였습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도윤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닌 웃음이었습니다. 오래전 마당 구석에 혼자 앉아있던 소년의 웃음과 장터에서 비웃음 앞에 섰던 소년의 웃음과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읽어주던 소년의 웃음이 모두 그 안에 포개져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벌레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바람도 멈추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아주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도윤은 다시 수레를 끌고 길 위로 나설 것입니다. 늘 그러하였듯이 도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쪽 눈이 불편하였던 소녀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보았습니다. 남들보다 느리게, 그러나 남들보다 오래.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슴에 담았고 그것을 길 위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큰 자리를 권하는 손을 물리치고 낡은 수레 곁에 남았습니다. 화려한 일은 없었습니다. 뒤집어지는 반전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속도로 끝까지 걸어간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때로는 가장 오래 남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쪽에 조용히 놓여 있기를 바랍니다. 잠이 오시는 분은 편안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도윤이 들려주던 이야기처럼 오늘 밤도 부드러운 꿈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도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 잠들기 전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